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살 코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개발, 그 안에서도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진행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모아주택 지정구역에 빌라를 샀는데 권리산정 기준일로 인해서 현금 승산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요즘에 재개발 종류 상당히 많죠. 그런데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재개발 종류마다 이렇게 권리산정 기준율이 달리 측정되면서 현금 청산될 수 있는 그 두려움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자도 좋지만 혹시 투자 잘못했다가 샀던 가격보다도 오히려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현금으로만 청산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자, 모아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날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아주택으로 지정된 구역들 중에서도요, 날짜가 올해 6월 29일 날로 또 정해진 곳도 있고요. 구역마다 좀 다릅니다. 자, 모아주택 정비사업은 다른 거와 달리 우리가 권리산정 기준 1에 다른 어떤 사업들은 소유권을 그때 이후에 신축 빌라가 준공이 돼서 소유권을 잘못 받으면 현금 청산될 수 있지만 이 모아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건축 허가만 받았으면 이 신축 빌라도 사셔도 현금 청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조합 설립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이 현금 청산되지 않고 아파트 입주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아타운 구역이 토지거래 구역이면 구역 내 빌라를 구매하려고 할 때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예, 당연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빌라에 또는 이 주택에 이제는 투자용 또는 투기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한테 세를 주면서 할 수는 없고요. 내가 실제 거주를 한다라고 소명을 하셔야지만 이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쓰시면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구청에서 허가가 내려와야 이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는 이 부동산을 투기용이 아니라 거주용으로 매수를 해야지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먼저 받으시고 허가 받은 이후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추가 분담금은 꼭 내야 하는 건가요? 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추가 분담금 당연히 내야 되겠죠.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모아타운, 여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금액을 그 비례율이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가 부동산에 소유하고 내 것에 대한 금액인 거고요. 내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빌라나 또는 단독주택 같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것을 가격을 빼주면 내가 추가적으로 내야 될 분담금이 있고요. 이 분담금을 내야지 당연히 입주 자격이 생기죠. 이 조합원들도요, 기존에 그냥 부동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입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동산, 땅이나 또는 건물이 있다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을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을 득한 분들이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분양보다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이용하셔야 되지만 우리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을 하시면 당연히 분양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돈을 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평가해서 내야 될 돈에서 기존의 부동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추가 분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렇게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구역 내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자,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요? 자, 재개발과 모아타운이 조금 다릅니다.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좀 많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그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임대 아파트에서도 거주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모아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 그렇게 많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아타운을 이제 시행하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인센티브 받는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으로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득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세입자들한테는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셔야 될 세입자분보다 사실 건립되는 세대수가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세입자에 대한 구제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층 규모의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아파트를 몇 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상담 받다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지역에 보통 건물이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모아주택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구역 내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 빌라나 또는 조그마한 어떤 부동산이라면 사실 이 정비 사업이 나한테는 큰 혜택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가주택 같이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내가 개발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동의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빼고 진행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이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재개발하고 좀 다르게 입주권을 3개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3개까지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가주택을 평가해서 그 평가 금액이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해 봐서 높다라고 했을 때 3채까지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평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평형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받는 거에 대한 평형은 조금 더 기준치를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평가 금액이 높다라고 하면 최대 3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모아타운 후보지에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 청약 당첨이 된 게 있습니다. 뭐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됐다는 뜻인 것 같고요.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걸려 있는데 빌라 매수에 제한은 없는지요. 자, 여기서 청약 당첨 제한이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당첨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10년 제한이라고 보시는 거 보면 이거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자,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당첨이 되면 10년 안에 다시 재당첨 금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5년에 대한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있는 건데요. 자, 즉 10년은 아파트에 대한 제한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좀 전에 이 후보지, 모아타운 후보지에 대한 것은 내가 재개발 지역에서 당첨이 만약에,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다, 입주권을 조합으로서 받았다, 그러면 5년 이내에 재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과 그리고 빌라에 대한 입주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달리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아파트 청약 받은 거는 빌라 매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아직까지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이렇게 개발이 완성돼서 아파트로 건립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